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저희 컨쇼 이 단하나의 비법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했네요. 그때는 가채점 점수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단하나의 위대한 비법 인문계 편으로 컨쇼 5회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모의고사 성적표가 오늘 아이들에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방송이에요. 그래서 아직 제가 6월 성적표를 분석하진 못했는데, 아마 영어랑 국어랑 대체적으로 다 쉽게 나왔다라고 하니까 요번에 수능도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씩 가지면서 컨쇼 저희 단하나의 위대한 비법, 어떻게 보면 수시 이제 1회차 방송이 시작되는 거죠. 자, 어떤 학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인문계 문과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랑 우리 학생들. 이 친구는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N생이에요. 남학생인데 인천 만수고 학생이었는데 N수생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L군이라고 하는데, 우리 L군이 인천대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되게 억울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 학생 소개를 보여주면 알겠지만, 작년에 컨설팅을 좀 실패한 케이스예요. 참고로 저한테 컨설팅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연에는 성공을 하고자 저희 컨쇼팀에 찾아왔는데, 이 L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들어간 학교가 인천대예요. 좀 이따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보시면 6월 모의고사 보지 않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 볼 시간에 이 친구는 대학교 시험 준비를 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는 보지 않았고요. 이 L군이 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했냐면, 첫 번째, 수능을 봐야 돼요. 보긴 볼 건데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최저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을 전문으로 해서 가능하면 최저가 없는 입학사정관만으로 6개 대학교 수시 6개를 구성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맞춰서 이 학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천대학교 간 게 억울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신 성적을 일단 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조금 놀았어요. 2.1등급 정도가 나왔었는데 2학년, 3학년 때부터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친구의 총 내신 토탈이 1.8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규 라인이었다고요. 정규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인천대학교로 갔으니 이 친구가 잠이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매일 칼을 갈았대요. 뭐 하기 위해? 나는 재수를 할 건데 수능을 다시 공부하기는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면접과 최저가 없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전에 저희 경희대학교 보냈던 L군, 같은 L군이네요. L군 절친이에요. 친구다 보니까 저희 컨쇼를 좀 소개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저희 팀에 찾아왔을 때 성적표랑 생기부를 들고 왔을 때 대학 레벨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대학을 갔더라고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교대를 준비를 잠깐 한 거예요. 약간 갑자기 모든 걸 다 틀어버린 거죠. 교대 쪽으로 가고 싶어갖고. 그래서 교대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 상태였고, 이 친구 좀 이따가 생기부 보면 알겠지만 교대를 갈 수 있는 라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N수생이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역 아이들 3학년 2학기 내신 반영되지 않아요. 우리 현역은 2학기 반영 안 되니까 아마 7월 초부터 아마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내신을 챙겨야 되는 학생들은 거기에다 목숨을 거의 걸고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신의 마지막이고 이제 수능에 거의 올인하는 상태로 가게 되고요. 6월 성적표 좀 잘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성적표 분석하는 거랑 대학교 레벨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다음 회차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1.86등급의 거의 정규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학교 특이사항이 있었냐면요. 이건 이제 생기부 제가 분석한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봉사상 외에 24개의 수상인데 이게 뭐 교내 수상이나 뭐 모범상이나 또한 이 만수고등학교라는 데는 뭐 알바트로스인가 하여튼 그런 자기들만의 교내 수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라인을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교내 수상 같은 것들이 되게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뭐 성적이 향상돼서 올라가는 점수도 있었고 뭐 모범상이나 봉사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라인까지 점수대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내 수상만 보더라도 이 생기부가 한 장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수상을 했고 두 번째는 장래희망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언론인이에요. 기자 근데 얘는 1학년 때는 스포츠 기자였다가 2학년 3학년 때는 언론인 기자로 바꿨는데 결국은 뭐냐면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하고 싶어 했던 꿈은 기자예요. 그러면 자, 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국어국문과를 나와도 언론 시험을 보게 되면은 기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기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과는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신문방송학과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갖고 이름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런 식으로 뭐 의사소통을 한다 뭐 이런 뭐 방송을 통한 의사소통 이렇게 바꿨지만 결국은 걔네들이 뭐냐면 신문방송학과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언론 이런 단어 들어가는 학과들이 다 그런 사회과학대에서 문과대학교에서는 다 신방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는 뭐였냐면 바로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학교 생활의 동아리나 자율학습 같은 거 학교 선생님이 정규 라인 아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써줬겠어. 심지어는 행동발달 사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거의 한 페이지를 써줬더라고. 안 그래요? 어머님들 오늘 자식들 생기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너네 생기부 봐봐. 생기부 그렇게 길게 안 써준다고 선생님이. 근데 이 친구는 하나의 자율활동만 해도 한 페이지 정도로 진짜 빼곡하게 써주셨는데 그거를 다 읽어봤을 때도 되게 잘 돼 있는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학교생활 상위평가받고 수상이 24개나 되는 데다가 봉사시간 총 누적 133시간에 더 재밌는 거는 이 친구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기자단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인천 기자단 그리고 학교 안에 동아리에도 무슨 삐얼이라는 기자단을 만들어 갖고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라인이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신방과에다가 맞춰놨는데 이게 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지금 뭐 경제학과 이런 거에다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도 솔직히 좀 무너진 것도 있었고 면접 준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교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에는 라인 형성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아마 저 찾아왔으면 교대 준비한다라 그랬을 때 졸라 꼬셨을 것 같아요. 그 친구. 그러지 말라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해가지고 대학교 라인을 짜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요번 년에 이 친구의 약점은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학교를 좀 노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날아간 게 아쉬워요. 작년 같았으면은 해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만일 지금 뭐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 다 상위 평가예요. 정말 잘 써주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냐면 이런 거죠.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수생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중하위권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라인 형성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고 생기부를 봤을 때 뭐 교내 수상도 뭐 웬만큼 돼 있고 라인 형성도 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짜놨다라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최저가 없는 이런 입학사정관을 한번 도전해서 대학 레벨을 조금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부러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교를 그러니까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역 아이들도 똑같아요. 나 이 정도야.
내가 지금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게 한 이 정도가 돼. 그런데 만약 교내 수상이 뭐 한 11개에서 뭐 한 14개 사이고요. 뭐 상위 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써줬고요. 뭐 봉사 시간도 한 80시간이 돼요. 이 정도만 돼도 학교에서는 충분히 라인 형성만 잘하면 돼요. 솔직히 이런 교내 수상 같은 거 하나하나가 다 점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뭐 11개에서 14개 정도만 돼도 한 2등급 정도 아이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3등급 아이들 중에서도 11개, 14개에서가 뭐 봉사시간 80시간 넘고 막 이런 아이들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기부를 이제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생기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일단 분석해서 대학 레벨을 일단 짜야죠. 9월 모의고사 성적표는 여러분들 가채점 갖고 학교를 찾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내 대학 레벨을 어느 정도 짜놓고 이제 수시를 찾아야 돼요. 논술을 할지 적성을 할지 입학사정관을 할지. 만약 입학사정관을 할 거면은 어느 정도의 라인이 형성이 돼 있고 자기소개서에다가 쓸만한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며 교내 수상이나 봉사 시간도 솔직히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높게 형성돼 있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자기가 생각했던 뭐 꿈이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과가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고 동아리가 이렇게 묻어 들어간다라면 전체적인 C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 아이들은 도전할 만하더라는 거죠. 작년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2점 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뭐 동아리 활동도 뭐 경제 쪽으로 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많은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하대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자소서에 진실성 있게 C스토리를 잘 짜서 그거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면접을 보면 되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랑 면접 보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답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면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방송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작년에 케이스 한 2개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을 때 교수가 어떤 식으로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한 1.86등급 정도 되는 정규 라인 아이긴 한데 일단은 학생 특이사항이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사 준비를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제 대학교를 한 2개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학교 2개, 6개 중에 한 2개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아마 첫 번째 이 친구가 제일 중요시했던 거는 수능 최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입학 사정관만으로 6개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찾았었는지를 다 보여드리겠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대학교는 2개 정도로 지금 압축을 시켜놨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학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어떻게 보면 10개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인문계니까요.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뭐 중앙대. 그러니까 한 7번째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중앙대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허재 선수랑 강동희 선수가 막 농구 겁나 잘하던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대학교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뭐 두산이라는 좀 빵빵한 재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죠? 그래도 중앙대학교의 학교 레벨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성적 분포는 내신 1.8에서 2.5인데요. 그냥 이거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과로 집어넣으시는지 입학사정관으로 집어넣으시는지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대충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런 데이터에 대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하나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 어떤 전형에 대해서 찾아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온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요번에 중앙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을 크게 보면은 2개인데 교과백 빼고요.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구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빈치라는 게 있어요.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데 요거 두 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특목고는 아니지만 탐구형은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에게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힙니다. 사회과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전체 45명을 뽑는데 모집 인원이 한 14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적게 뽑는 게 아니죠. 솔직히 교과백은 별로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만수고등학교를 중앙대학교가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내신? 잘 모르겠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백으로 많이 뽑는 게 아니고 입학사정관이나 논술로 많이 뽑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신방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 45명이 14명을 뽑는데 탐구형이라고 있어요. 오늘 어머님들, 중앙대학교 관심 있는 어머님들, 다빈치 전형이랑 탐구 그 부분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2016 수시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전형. 그 전형 한번 뽑아갖고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탐구형은 어떻게 뽑냐면, 우리가 탐구형을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단계로 뽑는데요. 서류 100입니다. 별표. 끝났어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특목고 애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이 생기부가 들어오거나 자소서가 들어왔을 때 분명 편견과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네? 대원외고네? 하고, 대원외고가 중앙대 놀 일은 없겠지만 또 대원외고네 그러고 뭐예요? 약간 빼놓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챙겨보겠죠. 좀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서류만 본다라는 건 솔직히 특목고에 유리합니다. 지금 특목고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지금 내신이 뭐 한 4등급 이렇게 되는데 한 뭐 3, 4등급 정도 되는 특목고인데 정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그만 한번 중앙대학교 이 탐구형 전형 한번 잘 봐보세요. 아마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서류 100을 보는데 뭘 보냐고 했냐면 전공 분야에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며, 그런데 잘 봐요. 학업 수학 능력을 80%나 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탐구형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이 친구가 보셔서 알겠지만 내신이 1.86이니까 결코 낮은 내신은 아니에요. 2등급 때보다 높고 1등급 후반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신이 1.86이면 솔직히 이거 중앙대학교 환산으로 다시 점수 때려봐도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수학 능력을 80% 본다는 건 저는 이거 교과라고 보거든요. 이거 뭐라고 보냐면 저는 교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신이 좀 받쳐져 있는 특목고가 아닌데 일반 고등학교에 내신은 좋고 만약 생기부가 잘 짜져 있는 아이라면 솔직히 면접 보는 거 되게 부담이에요. 아이들한텐. 우리 아이들 알 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 학생들은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말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고요. 왜? 맨날 듣는 수업을 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 것을 표현하는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면접 준비 시키다 보면 막 환장할 때 많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생기부 잘 만들어졌는데 애가 말을 너무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면접 진짜 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이 도전하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비교과가 화려하진 않지만 C스토리만 잘 짜있는 상태에서 학업 성적이 뭐 등급대가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완전 초반 정도 된다라면 저는 다빈치 전형보다 탐구 전형에다 넣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특목고예요. 특목고는 3, 4등급 같은 경우는 학업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비교과가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다라면은 아마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요. 또한 중앙대학교 제가 탐구에다가 집어넣으면서 1.86인데 집어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이 중앙대학교는 어머님 여러분들 교과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만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1.2에서 한 1.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과백 쪽으로 내신 좋은 아이들이 대거 그쪽으로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탐구형보다는. 탐구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20%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있다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진짜 좋은 아이들은 교과 100 쪽으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1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저는 탐구형에 되게 많이 몰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업 수학 능력 80%의 내신이 좀 되고 비교과도 웬만큼만 형성이 된 학생이라면 탐구형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일 특목고아인데 3등급의 비교과가 좀 화려하다라면 저 같으면 넣을 것 같아요. 왜? 이거 학업 수학 능력 진짜 80% 들어가지만 1.86에서 막 잘라나갈 거예요. 막 잘려나가는 게 솔직히 겁이 나긴 하지만 비교과 20%가 아마 아이들을 합격선인지 불합격인지는 저는 솔직히 비교과 갖고 정말 많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 탐구형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내신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 비교과도 웬만큼 있고 면접을 잘 못 보는 우리 아이라면 중앙대학교 탐구형에다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빈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어떻게 뽑냐면 제가 봤을 때 다빈치 전형은 교과보다 여기 다빈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다빈치 전형은 면접을 봅니다. 10월 24일에서 25일 날 보는데요. 요거 좀 이따가 왜 써놨냐면요. 이 아이 C스토리, 그러니까 이 아이 수시 라인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발목을 잡은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요. 요 다음 대학으로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면접이 없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 아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L군.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면접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와 다빈치 전형은 비교과를 보는데 솔직히 비교과 쪽으로 조금 힘이 실려 있어요. 다빈치는.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2등급에서 3등급 요런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에 좋은 게 다빈치인데 나는 내신이 조금 약하지만 비교과 부분이나 면접 같은 거를 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빈치 쪽으로 가는 거고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 나는 면접이 약한데 비교과가 조금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성적대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바로 탐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탐구형 인재로.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 우리 아이가 더 유리한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 중앙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그 탐구형이라는 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라는 걸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이건 뭐 가서 써달라 그러면 다 써주니까. 그런데 좀 잘 써주셔야겠죠. 이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성적을 중시하더라는 거죠. 탐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저를 믿으세요. 비교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가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대5인데 5대5인데 비교과로 정말 많이 잘려나갈 거예요. 이거 중앙대학교가요. 어머님들 3등급 후반 때도 들어가요. 왜? 비교과 때문에 그래요. 면접을 얼마큼 잘 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빈치는. 그런데 이건 안 그래요, 어머님. 탐구인재나 여러분들 탐구인재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기부 갖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교과 부분을 보겠죠. 그러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그것다가 비교과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라는데 심화 학습 능력의 탐구 영역과 학업 잠재력인데 잘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잘 봐, 얘들아.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줄게.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학교가 뽑겠다라는 하나의 전형의 방법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교과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가 결국은 다 교과 라인이에요. 그러면 교내 수상이나 이런 것도 보겠죠.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써져 있는 학업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점검을 할 거예요. 중앙대학교에서. 그리고 내신 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탐구 인재는 너무 교과가 떨어지는 학생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3등급, 2등급 후반 이런 아이들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봐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그나마 2.0 완전히 2등급 완전 개초반 있죠. 그런 아이들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외부 스펙 있잖아요. 뭐 그런 공인 시험 같은 거 그런 거는 자소서에다 반영하면 빵점 처리되기 때문에 되게 잘 점검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 학력 없습니다. 아까도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건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 학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봤을 때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인재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나눠지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자, 학생부 반영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는 1, 2, 3학년 2, 4, 4예요. 뒤로 갈수록 높은 아이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신 반영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거 중앙대학교 들어가시면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시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완전 개초반, 그 아이들이 집어넣기에 딱 좋은 전형이라고 보여져요. 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9.7 하나가 2등급인데 이걸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점수 차가 덜 벌어지진 않아요. 약간 더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라인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전 봐요. 그게 지금 중앙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집어넣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이에요. 그래서 면접이나 뭐 비교과 이런 걸로 내신을 다 엎으셔야 돼요. 극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밑금친 부분은 탐구인재가 집어넣으면 좋으시고요. 요 뒤로는 다빈치를 집어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도 비교과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이 학생은 솔직히 다빈치 넣어도 돼요. 그런데 면접 때문에 그래요.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 날짜가 24에서 2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25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인을 형성한 학교랑 면접이 겹쳐요. 그래서 면접이 없는 부분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탐구 인재를 한 거고, 탐구 인재도 지금 뭐 내신이나 뭐 이런 비교과 같은 게 결코 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하는 것도 대학교 들어가셔서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2등급 초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 4등급 초반대 아이들은 다빈치에다 놓으시는 게 맞고요. 4등급 초반대 아이는 진짜 비교과가 화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면접을 그만큼 준비를 많이 시키셔야겠죠, 어머님들. 자, 그러면 특이사항 및 작년 결과를 좀 볼게요. 제가 뭐 중앙대학교 결과는 뭐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탐구 전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탐구 전형은 내신 1등급 후반에 생기부가 상위평가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가 좀 상위평가면 좋고요. 그리고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2.0, 2.1 초반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기부만 상위평가가 돼 있다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상위평가가 뭐야? 어떻게 써줘야지 상위평가인 거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딱 읽어보면 딱 티가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읽어보면은 뭐 어머님 아들 거만 딸 거만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명 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1등급 애랑 2등급 애랑 3등급 애랑 진짜 조금씩 틀리게 써주셨고요. 진짜 막 학교에서 챙기던 아이는 정말 화려하게 써줘요. 정말 좋게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되게 상위평가라고 써져 있고, 제가 그건 약속 못 하겠네요. 생기부를 분석하는 거는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딱 보면은 티가 납니다. 나중에 한번 정규 라인 생기부 한번 구해다가 한번 보세요. 자, 작년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탐구 전형이라는 거는 작년에 심화 전형 같은 거였어요. 근데 작년 저희 중앙대학교 방송 보시면은 작년에 캐롤라인 선생님이 아마 중앙대학교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심화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탐구 인재랑은. 그래서 심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특목고 쪽으로 진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심화 과정이 없어지고 탐구 인재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전형을 볼게요. 작년에 다빈치라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다빈치라 하더라고요. 다빈치 전형은 2.6등급일 때
지금 이게 어디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한 2.6에서 좀 높게까지 형성하면 2.1 이 정도로 형성되었던 과예요. 왜 그러면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그렇게 낮은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학생을 한 명 보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친구가 1.98 등급인가 그랬었어요. 내 기억으로. 그러니까 거의 2.0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다빈치 전형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6 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저희가 새로이 결과가 없는 탕구형으로 예상해 봤을 때 2.6에서 한 1.8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에서 2.1도 한번 넣어볼 만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대가 탐구 인재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조금 받쳐줘야 돼요, 어머님들. 1등급 후반대나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완전 개초반 때는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만약 2등급 초반대라면은 조금 비교과가 조금 잘 만들어졌다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와 면접 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탐구 전형은 일단 뭐 정리를 하자라면 우리 L군한테는 딱 맞죠. 보시니까 1.8 등급 정도 되는 친구가 뭐 비교과도 되게 상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봉사활동이나 뭐 C스토리 같은 것도 뭐 기자 라인으로 되게 잘 형성돼 있고 거기다 이 친구는 논문 써놓은 것도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자소서에다가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면접만 잘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의 대학 합격률은 뭐 한 90%?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면접 가고 면접장 가가지고 개지랄을 떨지 않는다라면 한 90%? 한 85에서 90%그 사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대한 탐구 인재 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아까 봤던 중앙대학교보다는 솔직히 대학 레벨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 대학을 다 높일 수는 없어요. 거기다 이 친구는 N수생 재수를 한 상태에서 인천대를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동국대 이상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동국대가 더 억울한 성적이긴 해요. 그런데 최대 라인으로 저는 생각한 게 건국대예요. 그리고 건국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 이거 화양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친구들이 뭐 화양리에 술 먹으러 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중위권 대학교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좋아졌죠. 솔직히 10개 대학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건대가 10년 동안에 등급 점수가 급상승한 학교예요. 솔직히 옛날에 건국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제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야, 우유 좀 갖고 와봐. 그 건국우유 있잖아요. 이 학교가 축산학과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동물에 관련된 학과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맨날 뭐 우유 갖고 와봐 그러고만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건국대학교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건대 가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크게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커요. 거기 안에 웬만한 대학교 다 빠질걸요. 그 정도로 학교 규모도 되게 크고 지금 대학교 레벨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닐까. 전교 라인 아이들이 가기엔 좀 억울하겠지만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딱 좋은 대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고요. 입학 평균 등급은 2.5에서 3.1 등급인데요. 아,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뭐 자기 추천이나 이거 교과백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학교인지. 자, 제가 찾아온 전형은 수시 전형 전형으로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죄송해요. 미쳤나 봐요.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미쳤나 봐요. 이게 아침이라서 이래. 졸려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자, 보세요. 수시 전형은요, 교과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써온 겁니다. 학생부 100%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교과 가지고만 가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수능에 대한 공부는 지금 하지 않는 상태고 입학사정관만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집어넣기가 힘들고요. 작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24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어요. 이상해. 신방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신방과가 원래 인기가 많긴 해도 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거의 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행정보다, 그러니까 동물 생명 막 이런 애들, 축산 걔네보다 높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 1.24 정도 등급이니까 되게 높죠. 거의 정규 라인 중에 상정규 라인 아이들이 간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요. 문과대학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원 40명 뽑는데 자기 추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이 11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KU, 건국대학교, 이 KU 줄임말이겠죠. 건국 유니버시티.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라서 너 한번 추천해봐 이겁니다. 너 네 자랑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1명을 뽑는, 우리는 추천 전형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학생부 전형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첫 번째 수능 최저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신도 안 돼요, 얘가. 우리가 다 골라내가지고 계산기 다 때려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가 1000점이에요.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과 들어갑니다. 이 생기부 안에 교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뭐 전공 수학 영역과 인성평가인데, 이 전공 수학 영역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걷다가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전공 수학 영역이란 게 뭐냐면 네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학교 들어오는데 C스토리 잘 만들었니? 라고 하는 거랑 전 똑같다고 봐요. 이건 뭐 입학사정 간 사람들이랑 얘기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 수학 영역이란 건 뭐냐면 이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교과가 들어가겠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수학도 좀 할 줄 알고 국어도 좀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면 저는 뭐 동아리나 이런 비교과 쪽에서도 C스토리가 얼마큼 잘 돼 있니? 이런 것도 보지 않을까요? 전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꿈을 뚜렷하게 갖고 그거에 대한 투지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라인을 쭉 파고 온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학교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입학사정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스토리예요. 그리고 인성평가, 뭐 이건 뭐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3배수를 뽑습니다. 저는 이거 3배수는 100% 들어가요. 이 친구가 3배수에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돼요. 자소서를 미친 듯이 우리가 지랄만 안 떨어놓으면은, 그런데 지랄 안 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배수 안에는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해서 가야겠죠. 면접은 개별 면접을 보고요. 서류를 검증하는 면접을 봅니다. 이 서류 검증 면접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를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는 방식에 대한 방송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공수학 영역이나 인성평가, 이 전공수학 영역이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뭐 기자단이나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빌 기자단이나 무슨 인천 기자단 이런 거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분명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면접을 좀 준비를 해가면 되고요. 이겁니다. 면접 날짜가 10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중앙대학교가 아까 보셨지만 24, 25입니다. 그래서 면접 날짜가 겹칠 수가 있어요. 면접 날짜가 겹치게 되면 두 학교가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어딜 가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당연히 중앙대 가겠지만 솔직히 건대는 지금 6개 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받쳐서 가는 학교란 말이에요. 좀 받쳐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안 가자니 나 중앙대를 좀 그래요. 그래서 중앙대랑 건대랑 두 개를 두고 파악했을 때 중앙대는 이 친구가 다른 전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마 탐구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날짜가 들어가지 않는 중앙대를 선택한 거고, 건국대학교의 면접 날짜를 10월 25일로 맞춘 거고요. 되게 일찍 보죠, 면접을. 수능 보기 전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면접은 뭐 그렇게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이건 뭐 8월 달부터 시작해도 안 늦고요. 이거 9월 달에 해도 돼요. 아니다, 8월 달에는 해야겠다. 10월 중순이니까 8월 달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왕창 준비시켜 갖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면접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면접은 솔직히 복불복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4가지에서 5가지 물어본다면 3가지는 솔직히 예측이 좀 가능해요. 이 3가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1가지에서 2가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게 아는 거 물어보는지 모르는 게 하여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가 나눠지죠. 어우 사랑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되죠. 그래서 서류도 잘 돼 있고 거기다 내신도 남아요. 이 친구는 1.86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월 25일 이 면접 날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수시 짜실 때 논술 뭐 시험 보는 날짜나 면접 보는 날짜나 이런 것들 다 안 겹치게 6개 잘 짜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그건 학생들이 해야지. 너네들이 해야지. 어머님 괴롭히지 마. 자 그러면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중앙대학교랑 1, 2, 3학년 2, 4, 4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2학기까지 반영되지만 우리 현역 아이들은 1학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까랑 똑같네요. 그리고 내신 등급 비율이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특목고 때문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표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가 거의 뭐 0.1점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나? 9.99 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영이 없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7등급부터는 넣지 말라네요. 그죠? 7등급부터는 넣지 말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집어넣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6등급이 도전해 볼 만은 해요. 뭐만 잘 돼 있으면 비교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으면.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등급 밑으로는 넣지 마세요. 여태까지 건대 뭐 이렇게 발표난 거 보면 5등급짜리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인데 1등급 넣겠습니까 누가? 1등급은 잘 안 넣어요. 저같이 미친놈이나 1.86 갖고 지금 건대 찾고 있는 건데 얘가 재수생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2, 3, 4등급이 건국대학교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점수차가 그렇게 갭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논술도 비슷하겠지만 비교과를 얼마큼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 뒤집을 수 있고 이거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봐도요. 2, 3, 4등급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교과 전형 및 자기 추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 결과인데요. 뭐부터 볼까요? 교과 우수자부터 볼게요. 그냥. 자, 교과 우수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에 교과 우수자 애들이 들어간 성적대예요, 어머님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그냥 몇 개 과만 그냥 골라왔습니다. 다 골라올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걷다 올려놓을게요.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그 입시 정보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국문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3대 1 정도가 됐고요. 모집 인원이 5명.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얼마 안 뽑죠. 그러니까 교과백은 얼마 안 뽑는다니까요. 그나마 상경대학교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이거 그거예요. 과가 아니고요. 하나의 전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겠죠. 여기는 당연히. 그런데 5명, 4명 왜 이렇게 뽑냐면 학교는 학교 내신은 그 대학교는 학교 내신은 믿지 않습니다. 어머님 같으면 특목고 4등급 뽑으시겠어요? 저 시골 1등급 뽑겠어요? 그건 참 고민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특목고 뽑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등급 때 초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1.6이었고요. 최저가 1.84까지 내려갔네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다고. 이상하게 신방과가 인기가 많네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1.2도 이거 거의 뭐 완전 개정규 라인이죠. 이 정도면. 걷다가 수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이건 문 닫고 들어가는 애 얼마 기뻤을까요? 2.2등급인데 2.2등급은 넣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거였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얘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작년에 애들이 수학과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갖고 대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최저를 맞춰낸 거야. 그래서 쫙 올라와. 그렇게밖에는 분석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2등급 아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아마 기적적으로 들어간 아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수학과가 2등급이래. 우리 2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과 집어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경대학교도 1.8, 1.8, 1.18. 오, 갑자기 빨간색으로 갈까요? 자, 수의학과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건대에서 제일 좋은 과죠. 수의학과. 경쟁률도 23이고요. 5명 뽑다 보니까 끝 1.1. 정규 뭐 1, 2등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잡으세요. 지금 봤던 게 뭐냐면요. 교과백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백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이게 6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1.8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솔직히 쫙쫙쫙쫙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건대 집어넣는 아이들을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어머님? 이 건대에 집어넣는 애들이 어디다 집어넣냐면 서강대 성균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대 집어넣고 경희대 넣고 외대 넣고 하면서 맨 밑에다 받치는 학교가 건대 거라고요. 아니면은 뭐 중앙대부터 시작한 아이가 건대 중앙에 걸렀다가 밑으로 뭐 동대나 단대로 내려갈 거라고요, 분명. 그러니까 걷다가 중앙대 집어넣는 애는 동대 단대 집어넣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건대가 딱 가운데 껴 있어서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이 중앙에 딱 꽂혀 있거든요, 얘네가.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뭐 그냥 요거 좀 써놓을게요. 요거 대략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요, 한 1.6이라고 볼게요. 수의과 빼고요, 한 1.6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죠, 바보짓 했네요. 자, 아까 1.6이죠. 이거 누르면 다 날아가는 거 몰랐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좀 더 줄여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추천에 대한 결과인데요. 자, 국어국문과는 2.70이고요. 최저가 4.41까지 내려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경대학교 5등급 애들도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최저가 없어요, 어머님. 이건 최저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비교과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비교과가 잘 돼 있고 면접을 잘 본 거예요. 특목고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그래요, 난. 건대에 특목고가 누울까요? 누긴 누겠죠. 근데 막 스펙 잘 돼 있는 아이가 건대 누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특목고를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건대 가겠다 그러면 난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컨설팅 한다라면. 왜? 특목고 아이들은 좀 좋은 데 가야죠. 걔네들 밑으로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일반 고등학교 애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선. 그러다 보니까 이 4등급이나 이 5등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비교과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잘 만들고 면접을 진짜 잘 준비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기소개서도 잘 썼겠지만요. 그리고 보통은 평균은 2등급에서 다 2등급대예요. 2등급이 평균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수학과 같은 경우는 1.94에서 2.38로 잘렸지만 보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2.24에서 3등급까지 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과백에 1.6이나 1.2나 막 이런 거보다 훨씬 낫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내신 보여드렸잖아요, 표. 그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비교과가 잘 돼 있고 면접을 잘 보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기 추천은. 그러니까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이런 거죠. 만일 뭐 시스토리만 좀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면접 준비만 된다라면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 건대, 건국, KU, 유니버시티 뭐 자기 추천 전형이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너무 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요 3등급인데요. 건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죠? 누세요. 뭐 갖고 대신 비교과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건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생기부를 보면은 솔직히 저희는 보여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그래서 뭐 지금 컨쇼 저희 컨설팅 신청 되게 많이 해주세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저희 말씀드렸죠. 컨설팅 신청 인원 있습니다. 인원 저희 어느 순간에 딱 잘리면 공지 뜰 거예요. 더 이상 신청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등급 라인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특히 건국대학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 솔직히 4등급이랑 5등급은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3등급 정도가 되는데 3등급 아이가 2등급 정도의 생기부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면접에서 뒤집으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아까 1.6이랑 두 번째 인원도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인원도 교과 100보다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2, 3등급인데 조금 성적표나 이런 생기부 라인이 좀 잘 돼 있다는 거다. 이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생 우리 L군 건국대학교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한 90%? 거의 뭐 한 95%? 아까 중앙대학교가 85%에서 90%라면 건대는 90%에서 한 95%? 100%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게 정시방송이면 100%를 막 던지겠는데 수시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분석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진짜 어려워요. 교과백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한 뭐 90%에서 95%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듯이 6개 대학교 어떻게 짰냐면요. 6개 대학교 이 친구 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 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짰고요. 6개 대학교 어떤 라인을 짰냐면요. 저는요. 제일 높게 지금 잡은 학교가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밑으로 중앙대학교 잡아놨고요. 근데 이 두 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런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밑으로 잡아놓은 게 건국대학교를 잡아놨고요. 그 밑으로 동국대학교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아마 외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다 이거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디를 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5개가 짜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 대학교를 짜실 때는 상, 중, 하로 짜시는 거고요. 이거 상중하 뭘로 나눠요?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하셔갖고 대학교 라인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교 6월 성적표에서 9월 성적표 넘어가시잖아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 이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6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라인이 동국대학교였어요. 6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였냐면 동국대학교라고 볼게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얘가 미친 듯이 잘 봐와가지고 중앙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세요. 이 위로 가면 되겠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 놓고 준비를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2, 3개만 더 준비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6개를 다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라인을 짜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중앙대, 동국대에서 중앙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논술을 계속 갈지 적성을 준비를 해야 할지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어차피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짜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짜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눌라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발표 난다는 건 대학교에서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안 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컨쇼 방송 보면 성균관대학교 만점자 합격한 거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은 뽑아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수능을 그렇게 잘 봐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는 거는 발표 날짜도 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좀 발표 나는 학교들로 좀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률은 뭐 90에서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진짜 냉정하게, 정말 이거 가장 냉정해지셔야 돼요. 현실감을 갖고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올라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막 확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거에 맞추셔야 돼요.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겠지만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표 잘 분석하시고요. 대학 라인 잘 짜셔갖고 좋은 대학교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쇼 방송 이제 시작됐어요. 저희 수시 방송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과 학생을 제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과 학생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문과 학생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과 문과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예고를 할게요. 저 서강대학교는 무조건 분석할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무조건 분석할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거 조금 부담되신다라면 저희 컨쇼팀에다가 컨쇼 방송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저희 지금 뭐 성적표나 생기부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 좀 라인 괜찮게 형성되는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방송으로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컨설팅 신청에 방송 신청이라고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뽑히시게 되면 저희가 문자를 드려요. 방송이 나갈 거고 저희가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또 문자가 갑니다. 업데이트 됐다고. 그러니까 방송 우리 아이 한번 방송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컨설팅 신청에다가 방송 신청이라고 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컨쇼팀에서 좀 보고 만약 뽑히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 방송 중앙대랑 건국대학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형이라는 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라는 걸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이건 뭐 가서 써달라 그러면 다 써주니까. 그런데 좀 잘 써주셔야겠죠. 이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성적을 중시하더라는 거죠. 탐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저를 믿으세요. 비교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가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대5인데 비교과로 정말 많이 잘려나갈 거예요. 이거 중앙대학교가요, 어머님들 3등급 후반대도 들어가요. 왜? 비교과 때문에 그래요. 면접을 얼마큼 잘 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빈치는. 그런데 이건 안 그래요, 어머님. 탐구인재나 여러분들 탐구인재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기부 갖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교과 부분을 보겠죠. 그러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나,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에요. 그것다가 비교과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라는데 심화 학습 능력의 탐구 영역과 학업 잠재력인데, 잘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잘 봐 얘들아.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줄게.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학교가 뽑겠다라는 하나의 전형의 방법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교과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가 결국은 다 교과 라인이에요. 그러면 교내 수상이나 이런 것도 보겠죠. 거기다가 학교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써져 있는 학업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이 점검을 할 거예요, 중앙대학교에서. 그리고 내신 보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탐구인재는 너무 교과가 떨어지는 학생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3등급, 2등급 후반 이런 아이들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봐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그나마 2.0, 완전히 2등급 완전 개초반 있죠. 그런 아이들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작년과 똑같습니다. 외부 스펙 있잖아요. 뭐 그런 공인 시험 같은 거, 그런 거는 자소서에다 반영하면 빵점 처리되기 때문에 되게 잘 점검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 학력 없습니다. 아까도 이 친구가 저한테 말했던 건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 학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을 봤을 때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다빈치와 탐구인재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나눠지고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자, 학생부 반영 좀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는 1, 2, 3학년 244예요. 뒤로 갈수록 높은 아이들에게 유리하고요.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고요. 재수생들은 2학기까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은 문과이기 때문에 과학이 빠지고 사회가 들어가고요. 국경, 수사, 전과목 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웃긴데요. 내신이 반영이 이렇게 보통 한 4가지에서 5가지 물어본다면 3가지는 솔직히 예측이 좀 가능해요. 이 3가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1가지에서 2가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게 아는 거 물어보는지 모르는 게 하여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가 나눠지죠. 사랑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되죠. 그래서 서류도 잘 돼 있고 거기다 내신도 남아요. 이 친구는 1.86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월 25일 이 면접 날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수시 짜실 때 논술 뭐 시험 보는 날짜나 면접 보는 날짜나 이런 것들 다 안 겹치게 6개 잘 짜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그건 학생들이 해야지. 너네들이 해야지. 어머님 괴롭히지 마. 자, 그러면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중앙대학교랑 1, 2, 3학년 244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2학기까지 반영되지만 우리 현역 아이들은 1학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까랑 똑같네요. 그리고 내신 등급 비율이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특목고 때문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표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가 거의 뭐 0.1점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나? 9.99 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영이 없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7등급부터는 놓지 말라네요. 그죠? 7등급부터는 놓지 말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집어넣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6등급이 도전해 볼 만은 해요. 뭐만 잘 돼 있으면 비교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으면.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등급 밑으로는 놓지 마세요. 여태까지 건대 뭐 이렇게 발표난 거 보면 5등급짜리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인데 1등급 넣겠습니까? 누가? 1등급은 잘 안 넣어요. 저같이 미친놈이나 1.86 갖고 지금 건대 찾고 있는 건데 얘가 재수생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2, 3, 4등급이 건국대학교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점수차가 그렇게 갭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논술도 비슷하겠지만 비교과를 얼마큼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 뒤집을 수 있고 이거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봐도요. 2, 3, 4등급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교과 전형 및 자기 추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 결과인데요. 뭐부터 볼까요? 교과 우수자부터 볼게요. 그냥. 자, 교과 우수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에 교과 우수자 애들이 들어간 성적대예요. 어머님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그냥 몇 개 과만 그냥 골라왔습니다. 다 골라올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85에서 90%그 사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 대한 탐구인재 전형에 대한 입학사정관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아까 봤던 중앙대학교보다는 솔직히 대학 레벨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 대학을 다 높일 수는 없어요. 거기다 이 친구는 N수생, 재수를 한 상태에서 인천대를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동국대 이상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동국대가 더 억울한 성적이긴 해요. 그런데 최대 라인으로 저는 생각한 게 건국대예요. 그리고 건국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 이거 화양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친구들이 뭐 화양리에 술 먹으러 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중위권 대학교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좋아졌죠. 솔직히 10개 대학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건대가 10년 동안에 등급 점수가 급상승한 학교예요. 솔직히 옛날에 건국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제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야, 우유 좀 갖고 와봐. 그 건국우유 있잖아요. 이 학교가 축산학과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동물에 관련된 학과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맨날 뭐 우유 갖고 와봐 그러고 막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건국대학교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걷다가 건대 가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크게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커요. 거기 안에 웬만한 대학교 다 빠질걸요. 그 정도로 학교 규모도 되게 크고 지금 대학교 레벨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닐까. 전교 라인 아이들이 가기엔 좀 억울하겠지만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딱 좋은 대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고요. 입학 평균 등급은 2.5에서 3.1등급인데요. 아,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뭐 자기 추천이나 이거 교과백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학교인지. 자, 제가 찾아온 전형은 수시 전형 전형으로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죄송해요. 미쳤나 봐요.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미쳤나 봐요. 이게 아침이라서 이래. 졸려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자, 보세요. 수시 전형은요, 교과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써온 겁니다. 학생부 100%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교과 가지고만 가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수능에 대한 공부는 지금 하지 않는 상태고 입학사정관만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집어넣기가 힘들고요. 작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라인을 짰냐면요. 저는요, 제일 높게 지금 잡은 학교가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밑으로 중앙대학교 잡아놨고요. 근데 이 두 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런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밑으로 잡아놓은 게 건국대학교를 잡아놨고요. 그 밑으로 동국대학교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아마 외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다 이거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디를 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5개가 짜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 대학교를 짜실 때는 상, 중, 하로 짜시는 거고요. 이거 상중하 뭘로 나눠요?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하셔갖고 대학교 라인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교 6월 성적표에서 9월 성적표 넘어가시잖아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 이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6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라인이 동국대학교였어요. 6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였냐면 동국대학교라고 볼게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얘가 미친 듯이 잘 봐와가지고 중앙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세요. 이 위로 가면 되겠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 놓고 준비를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2-3개만 더 준비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6개를 다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라인을 짜 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중앙대, 동국대에서 중앙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논술을 계속 갈지, 적성을 준비를 해야 할지,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어차피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짜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짜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넣으려고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가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이런 거죠. 만일 뭐 시스토리만 좀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면접 준비만 된다라면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 건대, 건국, KU, 유니버시티 뭐 자기 추천 전형이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너무 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요 3등급인데요. 건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죠? 누세요. 뭐 갖고 대신
비교과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건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생기부를 보면은 솔직히 저희는 보여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그래서 뭐 지금 컨쇼 저희 컨설팅 신청 되게 많이 해주세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저희 말씀드렸죠. 컨설팅 신청 인원 있습니다. 인원 저희 어느 순간에 딱 잘리면 공지 뜰 거예요. 더 이상 신청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등급 라인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특히 건국대학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 솔직히 4등급이랑 5등급은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3등급 정도가 되는데 3등급 아이가 2등급 정도의 생기부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면접에서 뒤집으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아까 1.6이랑 두 번째 인원도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인원도 교과 100보다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2, 3등급인데 조금 성적표나 이런 생기부 라인이 좀 잘 돼 있다는 것 같다. 이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생 우리 L군 건국대학교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한 90%? 거의 뭐 한 95%? 아까 중앙대학교가 85%에서 90%라면 건대는 90%에서 한 95%? 100%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게 정시방송이면 100%를 막 던지겠는데 수시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분석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진짜 어려워요. 교과 100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한 뭐 90%에서 95%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듯이 6개 대학교 어떻게 짰냐면요. 6개 대학교 이 친구 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 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짰고요. 6개 대학교 어떤 라인을 짰냐면요. 저는요. 제일 높게 지금 잡은 학교가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밑으로 중앙대학교 잡아놨고요. 근데 이 두 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런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밑으로 잡아 놓은 게 건국대학교를 잡아 놨고요. 그 밑으로 동국대학교를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아직 이거 학업 수학 능력 진짜 80% 들어가지만 1.86에서 막 잘라나갈 거예요. 막 잘려나가는 게 솔직히 겁이 나긴 하지만 비교과 20%가 아마 아이들을 합격선인지 불합격인지는 저는 솔직히 비교과 갖고 정말 많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 탐구형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내신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 비교과도 웬만큼 있고 면접을 잘 못 보는 우리 아이라면 중앙대학교 탐구형에다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빈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어떻게 뽑냐면 제가 봤을 때 다빈치 전형은 교과보다 여기 다빈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다빈치 전형은 면접을 봅니다. 10월 24일에서 25일날 보는데요. 요거 좀 이따가 왜 써놨냐면요. 이 아이 C스토리 그러니까 이 아이 수시 라인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발목을 잡은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요. 요 다음 대학으로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면접이 없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 아이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L군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면접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와 다빈치 전형은 비교과를 보는데 솔직히 비교과 쪽으로 조금 힘이 실려 있어요. 다빈치는.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는 등급대가 2등급에서 3등급 요런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에 좋은 게 다빈치인데 나는 내신이 조금 약하지만 비교과 부분이나 면접 같은 거를 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빈치 쪽으로 가는 거고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인데 나는 면접이 약한데 비교과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적대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바로 탐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탐구형 인재로.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 우리 아이가 더 유리한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 중앙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그 탐구형이라는 게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라는 걸 받아 오셔야 됩니다. 이건 뭐 가서 써달라 그러면 다 써주니까. 그런데 좀 잘 써주셔야겠죠. 이게 되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성적을 중시하더라는 거죠. 탐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빈치 전형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저를 믿으세요. 비교과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가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대5인데 5대5인데 비교과로 정말 많이 잘려나갈 거예요. 이거 중앙대학교가요. 어머님들 3등급 후반대도 들어가요. 왜? 비교과 때문에 그래요. 면접을 얼마큼 잘 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빈치는. 그런데 이건 안 그래요, 어머님. 탐구인재나 여러분들 탐구인재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기부 갖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교과 부분 중에 상정교라인 아이들이 간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요. 문과대학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원 40명 뽑는데 자기 추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이 11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KU, 건국대학교, 이 KU 줄임말이겠죠. 건국 유니버시티.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라서 너 한번 추천해봐 이겁니다. 너 네 자랑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1명을 뽑는 우리는 추천 전형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학생부 전형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첫 번째 수능 최저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신도 안 돼요, 얘가. 우리가 다 골라내가지고 계산기 다 때려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가 1000점이에요.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과 들어갑니다. 이 생기부 안에 교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뭐 전공 수학 영역과 인성평가인데 이 전공 수학 영역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걷다가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전공 수학 영역이란 게 뭐냐면 네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학교 들어오는데 C스토리 잘 만들었니? 라고 하는 거랑 전 똑같다고 봐요. 이건 뭐 입학사정 관 사람들이랑 얘기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 수학 영역이란 건 뭐냐면 이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교과가 들어가겠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수학도 좀 할 줄 알고 국어도 좀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면 저는 뭐 동아리나 이런 비교과 쪽에서도 C스토리가 얼마큼 잘 돼 있니? 이런 것도 보지 않을까요? 전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꿈을 뚜렷하게 갖고 그거에 대한 투지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라인을 쭉 파고 온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학교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입학사정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스토리예요. 그리고 인성평가, 뭐 이건 뭐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3배수를 뽑습니다. 저는 이거 3배수는 100% 들어가요. 이 친구가 3배수에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돼요. 자소서를 미친 듯이 우리가 지랄만 안 떨어놓으면은, 그런데 지랄 안 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배수 안에는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해서 가야겠죠. 면접은 개별 면접을 보고요. 서류를 검증하는 면접을 봅니다. 이 서류 검증 면접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를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는 방식에 대한 방경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눌라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발표 난다는 건 대학교에서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안 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컨쇼 방송 보면 성균관대학교 만점자 합격한 거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은 뽑아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수능을 그렇게 잘 봐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는 거는 발표 날짜도 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좀 발표 나는 학교들로 좀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률은 뭐 90에서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진짜 냉정하게, 정말 이거 가장 냉정해지셔야 돼요. 현실감을 갖고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올라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막 확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거에 맞추셔야 돼요.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겠지만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표 잘 분석하시고요. 대학 라인 잘 짜셔갖고 좋은 대학교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쇼 방송 이제 시작됐어요. 저희 수시 방송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과 학생을 제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과 학생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문과 학생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과 문과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예고를 할게요. 저 서강대학교는 무조건 분석할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무조건 분석할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거 조금 부담되신다라면 저희 컨쇼팀에다가 컨쇼 방송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저희 지금 뭐 성적표나 생기부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 좀 라인 괜찮게 형성되는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방송으로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컨설팅 신청에 방송 신청이라고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뽑히시게 되면 저희가 문자를 드려요. 방송이 나갈 거고 저희가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또 문자가 갑니다. 업데이트 됐다고. 그러니까 방송 우리 아이 한번 방송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컨설팅 신청에다가 방송 신청이라고 하셔가지고 하나의 라인을 쭉 파고 온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학교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입학사정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스토리예요. 그리고 인성평가, 뭐 이건 뭐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3배수를 뽑습니다. 저는 이거 3배수는 100% 들어가요. 이 친구가 3배수에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돼요. 자소서를 미친 듯이 우리가 지랄만 안 떨어놓으면은, 그런데 지랄 안 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배수 안에는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해서 가야겠죠. 면접은 개별 면접을 보고요. 서류를 검증하는 면접을 봅니다. 이 서류 검증 면접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를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는 방식에 대한 방송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공수학 영역이나 인성평가, 이 전공수학 영역이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뭐 기자단이나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빌 기자단이나 무슨 인천 기자단 이런 거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분명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면접을 좀 준비를 해가면 되고요. 이겁니다. 면접 날짜가 10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중앙대학교가 아까 보셨지만 24, 25입니다. 그래서 면접 날짜가 겹칠 수가 있어요. 면접 날짜가 겹치게 되면 두 학교가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어딜 가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당연히 중앙대 가겠지만 솔직히 건대는 지금 6개 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받쳐서 가는 학교란 말이에요. 좀 받쳐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안 가자니 나 중앙대랑 좀 그래요. 그래서 중앙대랑 건대랑 두 개를 두고 파악했을 때 중앙대는 이 친구가 다른 전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마 탐구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날짜가 들어가지 않는 중앙대를 선택한 거고, 건국대학교의 면접 날짜를 10월 25일로 맞춘 거고요. 되게 일찍 보죠, 면접을. 수능 보기 전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면접은 뭐 그렇게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이건 뭐 8월 달부터 시작해도 안 늦고요. 이거 9월 달에 해도 돼요. 아니다, 8월 달에 해야겠다. 10월 중순이니까 8월 달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왕창 준비시켜 갖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면접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면접은 솔직히 복불복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4가지에서 5가지 물어본다면 3가지는 솔직히 예측이 좀 가능해요. 이 3가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1가지에서 2가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게 아는 거 물어보는지 모르는 게 하여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가 나눠지죠. 사랑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나 되는 데다가 봉사 시간 총 누적 133시간에
더 재밌는 거는 이 친구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기자단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그리고 인천 기자단, 그리고 학교 안에 동아리에도 무슨 삐얼이라는 기자단을 만들어 갖고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라인이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신방과에다가 맞춰놨는데 이게 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지금 뭐 경제학과 이런 거에다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도 솔직히 좀 무너진 것도 있었고 면접 준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교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에는 라인 형성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아마 저 찾아왔으면 교대 준비한다라 그랬을 때 졸라 꼬셨을 것 같아요. 그 친구. 그러지 말라고.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해가지고 대학교 라인을 짜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요번 년에 이 친구의 약점은 수능을 대충 볼 거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학교를 좀 노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날아간 게 아쉬워요. 작년 같았으면은 해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만일 지금 뭐 행동 특성이나 종합 의견 다 상위 평가예요. 정말 잘 써주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냐면 이런 거죠.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수생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중하위권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라인 형성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고 생기부를 봤을 때 뭐 교내 수상도 뭐 웬만큼 돼 있고 라인 형성도 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짜놨다라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는, 최저가 없는 이런 입학사정관을 한번 도전해서 대학 레벨을 조금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부러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교를 그러니까 레벨을 업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역 아이들도 똑같아요. 나 이 정도야. 내가 지금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게 한 이 정도가 돼. 그런데 만약 교내 수상이 뭐 한 11개에서 뭐 한 14개 사이고요. 뭐 상위 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써줬고요. 뭐 봉사 시간도 한 80시간이 돼요. 이 정도만 돼도 학교에서는 충분히 라인 형성만 잘하면 돼요. 솔직히 이런 교내 수상 같은 거 하나하나가 다 점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뭐 11개에서 14개 정도만 돼도 한 2등급 정도 아이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3등급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수학과 같은 경우는 1.94에서 2.38로 잘렸지만 보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2.24에서 3등급까지 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과백에 1.6이나 1.2나 막 이런 거보다 훨씬 낮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내신 보여드렸잖아요, 표. 그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비교과가 잘 돼 있고 면접을 잘 보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기 추천은. 그러니까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이런 거죠. 만일 뭐 시스토리만 좀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면접 준비만 된다라면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 건대 건국, KU, 유니버시티 뭐 자기 추천 전형이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너무 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요 3등급인데요. 건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죠? 누세요. 뭐 갖고 대신 비교과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건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생기부를 보면은 솔직히 저희는 보여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그래서 뭐 지금 컨쇼 저희 컨설팅 신청 되게 많이 해주세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저희 말씀드렸죠. 컨설팅 신청 인원 있습니다. 인원 저희 어느 순간에 딱 잘리면 공지 뜰 거예요. 더 이상 신청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등급 라인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특히 건국대학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 솔직히 4등급이랑 5등급은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3등급 정도가 되는데 3등급 아이가 2등급 정도의 생기부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면접에서 뒤집으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아까 1.6이랑 두 번째 인원도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인원도 교과 100보다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2, 3등급인데 조금 성적표나 이런 생기부 라인이 좀 잘 돼 있다는 것. 이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생 우리 L군 건국대학교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한 90%? 거의 뭐 한 95%? 아까 중앙대학교가 85%에서 90%라면 건대는 90%에서 한 95%? 100%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게 정시방송이면 100%를 막 던지겠는데 수시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분석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진짜 어려워요. 교과백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한 뭐 90%에서 95%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듯이 6개 대학교 어떻게 짰냐면요. 6개 대학교 이 친구 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걷다가 건대 가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크게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커요. 거기 안에 웬만한 대학교 다 빠질걸요. 그 정도로 학교 규모도 되게 크고 지금 대학교 레벨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닐까. 전교 라인 아이들이 가긴 좀 억울하겠지만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딱 좋은 대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고요. 입학 평균 등급은 2.5에서 3.1등급인데요. 아,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뭐 자기 추천이나 이거 교과백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학교인지. 자, 제가 찾아온 전형은 수시 전형 전형으로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죄송해요. 미쳤나 봐요.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미쳤나 봐요. 이게 아침이라서 이래. 졸려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자, 보세요. 수시 전형은요 교과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써온 겁니다. 학생부 100%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교과 가지고만 가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수능에 대한 공부는 지금 하지 않는 상태고 입학사정관만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집어넣기가 힘들고요. 작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2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어요. 이상해. 신방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신방과가 원래 인기가 많긴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거의 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행정보다, 그러니까 동물생명 막 이런 애들 축산 걔네보다 높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 1.24 정도 등급이니까 되게 높죠. 거의 정규 라인 중에 상정규 라인 아이들이 간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요. 문과대학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원 40명 뽑는데 자기 추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이 11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KU, 건국대학교, 이 KU 줄임말이겠죠. 건국 유니버시티.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라서 너 한번 추천해봐 이겁니다. 너 네 자랑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1명을 뽑는 우리는 추천 전형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학생부 전형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첫 번째 수능 최저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신도 안 돼요, 얘가. 우리가 다 골라내가지고 계산기 다 때려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가 1000점이에요.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대학교는 2개 정도로 지금 압축을 시켜놨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학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어떻게 보면 10개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인문계니까요.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뭐 중앙대. 그러니까 한 7번째 학교로 하고 보시면 되고요.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중앙대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허재 선수랑 강동희 선수가 막 농구 겁나 잘하던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대학교 레벨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 뭐 두산이라는 좀 빵빵한 재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죠? 그래도 중앙대학교의 학교 레벨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성적 분포는 내신 1.8에서 2.5인데요. 그냥 이거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과로 집어넣으시는지 입학사정관으로 집어넣으시는지에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대충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런 데이터에 대해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하나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 어떤 전형에 대해서 찾아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찾아온 전형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요번에 중앙대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을 크게 보면은 2개인데 교과백 빼고요.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구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빈치라는 게 있어요.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데 요거 2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특목고는 아니지만 탐구형은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에게 조금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힙니다. 사회과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고요. 전체 45명을 뽑는데 모집 인원이 한 14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적게 뽑는 게 아니죠. 솔직히 교과백은 별로 몇 명 뽑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만수고등학교를 중앙대학교가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내신? 잘 모르겠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백으로 많이 뽑는 게 아니고 입학사정관이나 논술로 많이 뽑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명 신방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 45명이 14명을 뽑는데 탐구형이라고 있어요. 오늘 어머님들, 중앙대학교 관심 있는 어머님들, 다빈치 전형이랑 탐구 그 부분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2016 수시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전형. 그 전형